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북일의 A1-5와 12 예측 그대로 11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 타입 분석 및 예상 분양 금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제가 올린 영상에서 북일의 A1-5와 12가 중소기업 특별공급 공고 후 바로 11월 19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예상대로 11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일은 12월 16일입니다. 이제 과천 지정 타입 민간 분양에 이어서 북일의 공공 분양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날짜를 보면 힐스테이트 리시빌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11월 20일, 발표일이 12월 8일로 서로 엇갈리게 됐습니다. 북일의 공공분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나의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도록 대략적인 입지, 분양가, 평면 정보, 단지 배치도를 스케치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례는 장지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송파, 오른쪽으로 하남, 아래쪽으로는 성남이 경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동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일에는 송파 생활권역 안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앞두고 A1-5와 A1-12가 바로 북일의 자리를 잡고 있죠. 완전히 송파 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정말 알짜 단지로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A1-5 단지는 총 17개 단지 1282세대를 분양합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시행사,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SH, 서울주택공사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는 하나건설이죠. 2018년에 첫 삽을 떴는데 내년 2021년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당첨되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동원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청약 조건은 투기과열 지급이기 때문에 서울 1년 이상 거주, 세대주로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 통장 2년 이상 24회 납입 이상, 서울당의 50%, 나머지 인천 경기 50%로 뽑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특별공급 비율이 85%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특공 비율 때문에 이를 준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생애 최초 비율이 25%로 늘어나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높아도 혹시 소득 기준에 걸려서 청약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위례 A1-5와 12는 모두 60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컷은 60제곱 이하만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A1-5와 12 한 곳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발표일이 똑같기 때문에 두 군데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전매 제한 10년, 재당첨 제한 10년, 의무거주 5년입니다. 이번 공공분양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A1-5, 12가 동시 분양을 하면서도 물량도 약 16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둔촌 주공에 준하는 송파 생활권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향후 내 집 가치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일의 A1-5는 위례 호반가든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66, 70, 75, 80, 84 타입 1282세대가 분양을 하죠. 모두가 60제곱 이상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 컷이 없습니다. A1-5 입지가 꽤 괜찮습니다. 거여구와 거암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적인 학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 거암유치원, 거암초등, 거암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덕수고등학교가 2022년에 이곳으로 이전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교육 환경이 아주 좋아지는 편이죠. 호수를 품은 녹지를 가진 숲새,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시티 위례가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몰세권역입니다. A1-12는 64, 74, 84 타입으로 총 394세대를 분양합니다. 교육 환경도 A1-5와 거의 비슷하죠. 무엇보다도 주변의 교통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아직은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약 1km 떨어진 곳에 5호선 거여역이 있죠. 버스로 환승해서 지하철역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교통 여건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확정된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트램 계획입니다. 위례선 트램은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과 운암역을 Y자 모양으로 연결하는 전철 노선입니다. 총 구간이 5.4km이고 정거장이 12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보로 18분 정도 걸렸던 거여역과의 거리라는 불편함이 한 번에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위례 신사선과 과천 위례선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북위례는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명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11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정확한 분양가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를 살펴본다면 주변에 민영 아파트로 분양한 계룡 리슈비를 보면 평당 분양가가 2,15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북위례 A1-5와 12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세의 70% 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요즘 공공분양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질 않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미만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략 최저 1,850만원에서 최고 2,250만원 사이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1,800만원 선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A1-5 평당 분양가를 예상해보면 66 타입 26평이 1,850만원이면 4억 8,100만원대입니다. 맥시멈 2,200만원대라면 5억 7,2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84 타입 34평에서 평당 1,850만원이라면 6억 2,900만원, 맥시멈 2,200만원이라면 7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1-12 분양가를 예상해보면 64 타입 26평이 평당 1,850만원이라면 4억 8,100만원, 2,200만원 정도라면 5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74 타입 30평대 평당 1,850만원이면 5억 5,5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면 6억 6천이 됩니다. 84 타입 34평이 평당 1,850만원이면 6억 2,900만원, 2,200만원이면 7억 4,800만원 정도가 되죠. 이렇게 평당가 1,800만원 선과 2,000만원 선은 피부로 느껴지기에도 꽤 가격차가 나 보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금 납부 시기는 2021년 3월에 20%, 중도금 2021년 5월에 20%, 잔금은 60%, 2021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북위례 공공분양 아파트는 위례의 매매가와 똑같아질 텐데 지금 위례에 있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3,500만원 수준입니다. 향후 트램이 착공되고 위례 신사선과 위례 가천선이 완공이 되면 이 시세는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대략적인 평면을 살펴보면 66A 20평대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내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베이 구조의 욕실이 2개,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마통풍 구조고요. 소형 평수집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0ABCD 66A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75A에서 약간 다른 점이 거실이 조금 넓어지고 안방의 드레스룸으로 보이는 공간이 커졌다는 점이죠. 확실히 70 제곱 중반으로 오면서 공간 활용도가 조금은 업된 느낌입니다. 75B는 전형적인 탑상형 구조입니다. 75A와는 정반대 구조로 할 수 있죠. 요즘은 탑상형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리는 구조로 할 수 있겠습니다. 80A 전형적인 판상형 3베이 구조입니다. 80제곱미터는 A, B, C, D 모두가 같은 구조입니다. 아마 인기 있는 타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80EF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선호도에서 약간은 떨어질 수 있겠죠. 뭐니뭐니 해도 84A가 제일 공간적인 면에서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넓은 거실, 안방과 붙어있는 드레스룸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넓습니다. 아마 제일 선호할 평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면 84B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평면 설계가 서로 정반대의 구조를 선보임으로써 판상형과 탑상형의 조화를 이룬 것이 설계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의 초이스 폭을 넓혀주는 설계라고 생각됩니다. A1-12는 64A 가장 기본적인 3베이 구조이고요. 거실 옆에 붙은 작은 방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방이 굉장히 좁아 보이는데 74AC는 3베이, 74BD는 4베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4E는 탑상형 구조이고요. 84AB 판상형 구조, 84C는 탑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볼 때 평면도는 공공분양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일단 구조 자체가 특화된 설계는 지향하고 무난한 설계를 뺐고요. 같은 타입이라도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를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선택하는 사람의 초이스 폭을 약간은 넓힌 듯합니다. 어떤 평형이라도 일단은 평면에서 크게 데미지를 입을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지 배치의 동간거리는 하나건설이 시공을 맡아서인지 몰라도 합리적으로 저층, 중층, 고층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동간 간의 거리도 비교적 넓어 보여서 조망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은 단지 배치가 직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선형으로 틀어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의 구조와는 사뭇 다른 느낌도 드는 것이 아쉬운 점이네요. 오히려 A1-12가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서로가 비껴가는 단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층은 뒤로 배치, 저층은 앞으로 배치해서 조망권의 방해
장애가 없도록 구성을 했네요. 이제 11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일의 공공분양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공공분양을 잘 준비해 오신 분들은 본인의 통장을 아낌없이 던지시고요. 통장 경쟁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추첨제로 도전하셔서 부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청약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함은 당첨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입니다. 찻잔에 떠있는 찻잎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맑은 찬물이 드러나듯이 부정적인 마음은 가라앉히고 가장 긍정적이고 맑은 마음으로 도전하셔서 당첨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